우리의 중요한 허리의 척추 근육을 대다수 보존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 윗과 아래에 운동성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강남 베드로병원의 신경외과 윤광준 원장입니다.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척추는 약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벗어난 경우를 가지고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신체는 S라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척추가 S라인이 된다면 이렇게 찌부둥한 상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의 80% 정도는 그 원인을 잘 알 수는 없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태어날 때 척추의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퇴행되는 과정에서 염증이나 근육의 발달이 잘못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30%의 환자들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약 10만 명당 1명이라고 보고가 됐었는데요. 그 빈도는 지금은 10,000명에 4명 내지 5명 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항이 10,000명당 4, 5명 이상이 되고 중등도의 척추 측만증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깨선이 틀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벗고 이렇게 엎드리라고 하면 등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골반의 위치가 상하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측만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체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 큰 것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척추의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만증은 누구에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또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 학생들, 적절한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측만증이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측만증이 발견된 환자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체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어느 날 갑자기 구부러지거나 옆으로 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쉬기 때문에 1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1도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잘못된 자세라면 1년에 2도, 3도씩 이상씩 더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측만증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을 방치하게 된다면요, 중심축이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 심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척추의 측만으로 인해서 사람의 키는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측만증이 일단 어느 정도 40 미만일 때는 적극적인 근력 운동을 아주 열심히 시킵니다. 근육을 밸런스를 해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켜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재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측만증이 진행되어서 45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부득불 수술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법은 환자의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등서부터 허리 끝까지를 기둥을 세워주는 수술을 해왔습니다. 튼튼하고 보존돼야 될 근육이 수술로서 손상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커가면서
발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척추의 여러 마디를 꽁꽁꽁 묶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는 많은 운동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는 많은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옆구리를 통해서 척추의 모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척추체를 직접 수술로서 마치게 되면 여러 군데 목부터 허리 끝까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단위를 거의 3분의 1 분위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허리의 척추 근육을 대다수 보존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 윗과 아래에 운동성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통해서 융합수술을 하게 되면 척추의 등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근육을 보존할 수가 있고,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신경과 혈관을 피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극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수술 방법대로 하게 된다면 예후를 다 떠나서 환자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나, 옆구리를 수술한다면 수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이 더 환자의 삶과 회복과 예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